미국에 살지만 나는 미국인이기 전에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한 학생이 교실에서 이렇게 말했을 때 미국 친구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시민권을 받으면 미국인이 되는 거 아닌가요? 여권이 바뀌면 정체성도 바뀌는 걸까요? 샘 리차드 교수는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에서 30년 넘게 사회학을 가르쳐 왔지만 이날의 수업은 특별했습니다. 그날 제 교실에서 벌어진 대화는 교과서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한 학생이 자신의 존재 전체를 걸고 설명하려 했던 순간이었죠. 시민권을 받아도 뿌리는 바뀔까요? 평소 조용히 듣기만 하던 한 학생이 그날은 달랐습니다. 샘 리차드 교수의 강의실. 그날의 주제는 이민과 정체성이었습니다. 새로운 나라로 가면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걸까요? 몇몇 학생들이 답했습니다. 미국에 오면 미국인이 되는 거라고. 그게 아메리칸 드림이라고요. 그때 한 한국계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평소엔 조용히 듣기만 하던 학생이었죠.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 15살 때 미국으로 왔습니다. 지금은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리차드 교수가 물었습니다. 시민권을 받으면 당신은 미국인이 되는 건가요? 학생은 잠시 멈췄다가 또박또박 답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한국계 미국인이 될 겁니다. 미국인이기 전에 한국계입니다.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이 무슨 의미인가요? 저는 두세 개에 걸쳐 있습니다. 한쪽 발은 한국에, 다른 한쪽은 미국에 있죠. 저는 이 두 발을 모두 필요로 합니다. 리차드 교수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시민권은 법적으로 당신을 미국인으로 만드는데요. 법은 제 국적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누구인지는 바꿀 수 없습니다. 학생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태어났습니다. 한국어로 처음 말을 배웠고 한국 음식을 먹으며 자랐습니다. 그 15년을 어떻게 지울 수 있나요? 제 기억 속 모든 장면이 한국어로 저장되어 있는데요. 그럼 미국을 거부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저는 미국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미국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한국을 버려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한 학생이 끼어들었습니다. 미국에 온 이상 동화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한국계 학생이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동화는 녹아서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제가 왜 사라져야 하죠? 미국은 자유의 나라라고 하잖아요. 그럼 제가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킬 자유도 있어야 하지 않나요? 리차드 교수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학생은 정체성을 선택이 아니라 보존의 문제로 봤습니다. 여권이 바뀐다고 정체성이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한국적 유산을 지킨다는 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학생이 답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언어입니다. 한국어를 지키는 것입니다. 왜 언어가 가장 중요한가요? 언어를 잃으면 모든 걸 잃기 때문입니다. 학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닙니다. 언어는 제가 어디서 왔는지 증명하는 겁니다. 집에 가면 한국어가 흐릅니다. 부모님과 한국어로 대화할 때와 영어로 대화할 때 느낌이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예를 들어 엄마가 사랑해라고 하실 때와 I love you라고 하실 때 제가 느끼는 감정이 다릅니다. 사랑해에는 제 어린 시절이 담겨 있습니다. 엄마가 저를 재우실 때, 학교에 보내실 때 하셨던 그 말입니다. 리차드 교수는 칠판에 적었습니다. 언어 감정의 저장소. 학생이 계속 말했습니다. 집에서 한국어 한마디가 사라지면 기억도 함께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명절 때 할머니가 부르시는 호칭, 엄마가 만드는 음식의 이름들, 이 모든 게 한국어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국어를 잃으면 이 모든 게 사라집니다. 떡국이 그냥 라이스 케이크 수프가 되는 거죠.
하지만 그 둘은 같지 않습니다. 떡국에는 명절의 기억이, 가족의 온기가 담겨 있습니다.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주변이 다 영어인데 한국어를 유지하는 게 어렵지 않나요? 물론 어렵습니다. 저는 의식적으로 노력합니다.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 책을 읽고 집에서는 무조건 한국어로 대화하려고 노력합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나요? 왜냐하면 한국어를 잃으면 저 자신을 잃기 때문입니다. 리차드 교수는 나중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민자들에게 모국어는 생존의 도구입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한 닭과 같은 역할을 하죠. 리차드 교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럼 당신은 이 한국적 유산을 어떻게 지킬 건가요? 학생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교실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중에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 제 아이에게 한국어를 가르칠 겁니다. 교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그 아이가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라더라도 한국어로 말할 수 있게 할 겁니다. 그 아이가 어디에서 자라든 나는 한국의 뿌리를 가진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게 하고 싶습니다. 리차드 교수는 이 순간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 학생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건 더 이상 자기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세대의 이야기였죠.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가 한국어를 배우려고 할까요? 저는 선택권을 주지 않을 겁니다. 몇몇 학생들이 놀랐습니다. 강요 아닌가요? 아닙니다. 선물입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교육을 시키는 건 강요가 아닙니다. 학교에 보내고 책을 읽히는 것처럼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도 교육입니다. 학생의 목소리가 열정적으로 변했습니다. 제 아이는 2개의 언어로 2개의 세계를 가질 겁니다. 2개의 문화, 2개의 관점, 2배로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자라서 한국어를 거부하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할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압니다. 언젠가 그 아이도 깨달을 거라는 거려. 자기가 누구인지 알고 싶어질 거라는 거려. 학생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10대 때는 한국인인 게 싫었습니다. 다른 애들처럼 완전한 미국인이고 싶었죠. 하지만 대학에 와서 달라졌습니다. 한국어를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달았습니다. 만약 제가 한국어를 못했다면 저는 제 뿌리를 찾을 방법이 없었을 겁니다. 부모님과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없었을 것이고 할머니와 소통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한국어를 제 아이에게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저에게서 끝납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 할머니의 웃음, 부모님의 지혜, 이 모든 게 제 아이에게 전달되지 못합니다. 저는 그 연결고리를 끊고 싶지 않습니다. 교실에서 몇몇 학생들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리차드 교수는 이 대화 이후 더 많은 한국계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건 한 학생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700만 해외 한인들이 겪는 공통된 고민이었습니다. 그는 강의에서 설명했습니다. 정체성은 국적으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정체성은 기억과 언어와 선택으로 유지됩니다. 리차드 교수는 새로운 비유를 제시했습니다. 미국 사회는 용광로라는 표현을 써왔습니다. 모든 문화가 녹아서 하나가 된다는 뜻이죠. 하지만 한국계 미국인들은 다른 방식을 선택합니다. 저는 이걸 샐러드 볼이라고 부릅니다. 샐러드 볼에서는 각각의 재료가 고유한 맛과 색을 유지하면서도 함께 어우러집니다. 한국계 미국인들이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그는 연구 결과를 공유했습니다. 한국계 이민자들은 다른 그룹들과 다릅니다. 한국계 2세,
3세들의 모국어 유지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왜일까요? 한국 문화 자체가 세대 간의 연결을 극도로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계 부모들은 자녀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을 의무로 봅니다. 리차드 교수는 강조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들이 보여주는 건 동화가 아니라 통합입니다. 자신을 지우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사회의 일원이 되는 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차드 교수는 수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중요한 걸 배웠습니다. 정체성은 여권에 적힌 글자가 아닙니다. 정체성은 당신의 기억에, 언어에, 선택에 있습니다. 그는 한국계 학생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학생은 미국에 살지만 한국을 버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한국을 미래로 가져가겠다고 자신의 아이에게 물려주겠다고 했죠. 교실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리차드 교수는 계속했습니다. 이 대화는 저에게도 큰 영향을 줬습니다. 저는 정체성 때문에 고민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배웠습니다. 정체성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요. 그는 칠판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정체성은 과거에서 오지만 미래를 향합니다. 리차드 교수는 나중에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정체성에 대해 완전히 다르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정체성은 고정된 게 아니라 계속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개인의 선택이자 세대를 잇는 책임입니다. 한국계 미국인들은 21세기를 살아가는 방법의 모델입니다. 한 발은 뿌리에, 다른 한 발은 미래에.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자세입니다. 마무리. 샘 리차드 교수의 강의실에서 시작된 이 대화는 단순한 수업을 넘어섰습니다. 이건 전 세계 해외 한인들이 매일 마주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학생이 보여준 답은 명확했습니다. 저는 한국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한국을 미래로 가져가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나는 어디 사람이라고 말할 때 여러분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해외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모국어를 꼭 가르쳐야 한다고 보시나요? 여권과 정체성은 얼마나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